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글입니다. 네,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고려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 오늘은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고려를 사랑한 두 사람, 정몽주와 정도전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정도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조선을 건국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정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할 건데요. 정도전의 만남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만남.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보글이가 어렸을 때 만남이라는 노래가 유행했거든요. 우리 만남은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정도전에 세 번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우자인데요. 친구와의 만남인데, 여기서 친구라는 것은 여러분들처럼 동갑내기 친구가 아니라 학문을 같이 하는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색이라는 사람과 정몽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균관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고려 말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고려 말에 이 국민왕 때도 그렇고 정치를 위해서 신진 사대부들을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성리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요. 이 정도전도 마찬가지로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공자님의 말씀, 맹자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근데 이색이라는 사람은 정도전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도전하고 14살인가 15살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근데 이색의 아버지와 정도전의 아버지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두 친구의 이제 아들들이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겠죠. 그래서 이색은 당시 원나라에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성균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정몽주도 그렇고 정도전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정몽주는 정도전과 한 4살 차이가 나는데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정도전이 정몽주에게 편지를 쓸 때 오우라는 표현을 썼대요. 오우가 무슨 뜻이냐면 나의 벗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벗. 이 정도로 아주 친하게 지내는 벗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왜 이 정도전의 인생에 큰 역할을 했냐면요. 나중에 이 정몽주가 정도전한테 맹자라는 책을 다시 읽어봐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혁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당시 혁명이라고 하면 왕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근데 정도전은 왕을 갈아치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나라를 바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을 만나서 성리학을 배우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과거를 보고 과거에 급제해서 나라의 관리가 되고 이래요. 자,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제 학문적인 친구와의 만남이었던 두 번째 만남은 백성과의 만남인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 당시에는 원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을 폈어요, 공민왕이. 그러다 공민왕이 죽고 나서 다시 친원파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정도전은 원나라를 너무 싫어했는데, 원나라의 사신이 오는데 정도전한테 원나라의 사신을 접대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옵니다. 우왕으로부터. 그러니까 정도전이 이래요. 원나라 사신놈 오기만 하면 내가 목을 베던지 쫓아버린다고. 큰일 날 소리죠, 만약에 그 당시로 따지면. 그래서 정도전이 귀양을 가게 됩니다. 전라도 나주로 귀양을 가게 되는데, 귀양을 가서 백성을 만나요. 백성들의 삶을 만나는데, 이 당시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관리들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고을의 수령들에게 이제 세금 같은 걸 내야 돼요. 그럼 생산물의 10분의 1을 내야 됐어요. 10분의 1 정도 세금 낼 수 있죠. 이게 별거 아닌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가라는 관리가 있을 때 이 사람에게 10분의 1을 냈어요. 그럼 가라는 관리가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는 관리가 왔어요. 두 번째 관리가 왔는데, 나라는 관리에도 내고 가라는 관리에도 냈어야 돼요. 옛날 관리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담임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 세금을 낸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세금을 내요. 1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냈어요. 자, 2학년이 됐어요. 그럼 2학년 담임 선생님한테만 내야 되는데 1학년 담임 선생님한테도 내고 2학년 담임 선생님한테도 내요. 야, 고등학생이 되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죠? 내는 돈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죠. 그런 백성들의 힘든 삶을 보면서 정도전이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이제 바꿔야 되겠다. 백성들을 위해서 고려를 갈아엎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정몽주는 그걸 반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정몽주도 고려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정몽주는 고려의 왕조를 지킨 상태에서 바꾸자, 개혁하자 했어요. 정도전은 그게 아니었죠. 바로 세 번째 만남입니다. 자, 인분 분자인데요. 정도전은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여기서 이성계를 만나게 됩니다. 자, 정도전이 귀양에서 나중에 풀려나요. 백성들을 만나고 귀양에서 풀려나는데 특별한 관직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팔도를 유람하면서 다니다가 이 이성계가 있던 함흥, 저쪽에 북쪽에 함흥 땅에 갑니다. 근데 이성계는 이 당시에 최영 장군과 더불어서 이 나라 고려의 아주 뛰어난 군인 중에 1, 2위를 다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군사도 많았겠죠. 정도전이 갑니다. 찾아가서 이성계를 보고 장군, 이 정도 병력이면 이 정도 군사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성계를 나중에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성계를 정도전에게 누가 소개시켜줬느냐? 바로 정몽주가 소개시켜줬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정몽주는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 이방원에 의해서 죽게 돼요. 물론 정도전도 이방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아마 보글이 요 다음 시간에는 이방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제목에서 고려를 사랑한 두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정몽주는 고려의 왕조를 지키고자 했고요. 물론 백성들도 그랬지만 정도전은 백성들을 위해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한 겁니다. 자, 고려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려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고려하면 또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 정도전과 크게 관계는 없지만 최영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최영 장군. 이 최영 장군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 장군은 상당히 청렴결백한 사람이었다고요. 아주 가난하게 사는 그런 장수였는데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렴한 최영이 늙은 도둑들을 키웠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경우나 아니면 이 당시 친원파들,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합니다. 땅덩이도 엄청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착취하는 것을 최영이 그냥 눈 감아 봐줍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나중에 정도전이 토지제도를 개혁하려고 할 때 이 이색이라는 사람도 반대를 합니다. 토지제도를 개혁을 해서 귀족들이 반발을 하면 이 나라를 버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가 이색은 보수파, 지키려는 사람, 정몽주는 중도파.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하자. 정도전은 완전 개혁파였던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읽기는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 한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 한번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탁환 소설가님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권의 책인데요. 소설이에요, 소설. 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이 정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재미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고려를 사랑한 두 사람, 정도전과 정몽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기도 하고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선이 건국된 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방원, 나중에 조선의 3대 임금 태종이 되는 이방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그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